JS 장기투자. 네, 오늘 찍어볼 영상은 노후 준비를 위한 장기투자 미국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난번 영상에 이어서 약간 엑기스 영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제가 핵심만 요약해서 자료를 공개해 드리고, 그리고 제가 왜 이 주식들을, 미국 주식들을 구매했는지 그 이유를 하나하나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 거예요. 나중에 그리고 시간이 되면은 뭐 알파벳 A나 스타벅스처럼 각 개별 종목들에 대해서 제가 왜 구매했는지 그거에 대한 영상을 찍을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구매한 걸 보시고 그대로 사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꼭 본인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하시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추천하는 것이 아니고요. 절대 이제 저는 왜 이렇게 샀는지를 말씀드리는 거고, 본인 판단에 의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철저하게. 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는 아니죠. 오늘 엑기스 영상으로 11개 종목, 제가 이제 미국 주식은 아예 설정을 했어요. 한국 주식은 아직까지 뭐 20여 개 정도 추린다고 했는데 아직 제대로 추리진 않았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은 확실하게 이제 이 종목들로 노후 준비를 위해서 끝까지 갈 거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 11개 중에서 한 가지는 더 추가를 할 거예요. 근데 그 추가 종목은 이제 제가 개별 종목으로 하나하나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현재 이거는 제 거 키움증권 영웅문 글로벌 이제 미국 주식 가지고 있는 보유 현황이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 보여드린 뭐 알파벳 A, 구글도 있고 AT&T, 통신, 그리고 코카콜라, 식품주, 애플, 이제 저는 약간 애플은 약간 생활주라고 봐요. 그리고 스타벅스, 뭐 식품주, 맥도날드, 식품주 이렇게 가지고 있고요. 종목은 제가 하나하나 개별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일단 한번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뒷장을 보시면은,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이렇게 보시는 마이크로소프트, 그 통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술주죠. 기술이나 클라우드, 그리고 나이키, 의류 업체인데 뭐 이것도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3M은 요즘에 뭐 마스크라든지 포스트잇, 그리고 스카치 테이프, 여러가지 그런 생활용품들을 파는 회사죠. 그리고 인텔은 뭐 여러가지 분야가 있어요. 뭐 반도체도 있고 CPU도 있고 여러가지 있는데, 제가 구매한 거는 간단하게 어떤 건지만, 왜 구매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나중에 하나하나 개별 종목으로 말씀을 드릴 건데 지금은 엑기스 영상이니까 하나씩만 보여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시스코 시스템즈, 이렇게 총 11종목이고 한 종목은 지금 추가를 할지 말지 고민 중인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미국 주식 투자의 특징은 웬만하면 남들이 다 아는 회사들이에요. 보시면 여기서 모를 만한 회사가 없어요. 사실은 뭐 모를 만한 게 그나마 AT&T 이 정도일까요? AT&T는 모를 수도 있죠. 이제 약간 미국의 뭐 SKT, KT 같은 존재인데 요거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마이크로소프트 모를 리 없고 나이키도 모를 리 없고, 뭐 그나마 시스코 시스템즈 이거는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종목들, 이 기업들 하나하나에 대해서 왜 구매했는지 그거를 뭐 이렇게 이미지 파일 한 장 정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실 거는 구글이에요. 구글은 세 가지 이미지 가져왔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이제 2017년 전 세계 브랜드 파워 지수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구글이 압도적으로 1등인 걸 볼 수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2017년 기준이었고요. 브랜드 파워예요. 이게 브랜드 밸류라고 적혀 있죠. 이게 보면은 달러로 뭐 109, 40, 70 돼 있고, 애플이 107, 141 이렇게 돼 있어요. 그만큼 이 구글이라는 알파벳의 이 구글이라는 기업은 전 세계에서 브랜드 파워가 2017년, 물론 뭐 이제 3년 전 자료긴 한데 어쨌든 탑픽이었다. 그걸 보여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알파벳 A를 선택한 이유도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2017년 브랜드 파워 중에서 6개 종목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 뭐 애플, 아마존 안 가지고 있네요. 5개네요. 그러면 아마존, 그리고 AT&T, 마이크로소프트, 삼성전자, 그다음 버라이즌. 제가 예전엔 버라이즌도 갖고 있었는데 지금은 정리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나중에 AT&T 왜 구매했는가 영상에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구글이란 기업은 브랜드 파워에서도 최상위권을 차지할 만큼 브랜드 파워가 강한 기업이다. 그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은 이제 이 항목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기업들이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는지 정리한 거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보시다시피 뭐 다들 아시겠지만 아이폰이 가장 비중이 컸어요. 이게 또 2016년 기준인데요. 어쨌든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맥 서비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최근에는 좀 이게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웨어러블 뭐 에어팟이라든지 그리고 뭐 이제 애플 TV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잘 많이 이제 수익을 내고 있거든요. 그리고 ROE도 자기 자본 이익률도 거의 50%에 넘을 정도로 상당히 정말 종교라고 할 정도로 엄청난 기업인데 올해는 이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좀 약간 하락세가 있겠죠.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엄청난 대단한 기업이고 거의 종교와 같은 수준의 기업이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알파벳 구글이에요. 구글은 나와 있는 것처럼 버는 돈이 여러 가지 분야가 있지만 제가 관심을 크게 갖는 거는 이 부분 이제 광고 부분에서 구글 이제 광고하고 유튜브 하고요. 제가 또 관심 갖는 건 이제 안드로이드 이런 스마트폰의 운영 체제를 다 꽉 쥐고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엔 지금 나와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AI 쪽에서도 상당한 이제 발전을 하고 있거든요, 구글이. 그래서 저는 그걸 믿고 구매를 했고 이제 자율주행 차에 있어서도 그런 인공지능도 구글 하면은 뭐 누구나 이렇게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이니까 구매를 하게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다들 아시는 오피스 윈도우도 있지만 이제 그 윈도우 여기 잘 이렇게 흐리게 나와 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아마존 다음으로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엑스박스와 같은 이런 게임 시장, 엔터테인먼트 시장도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매력적이라 생각해서 구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여기 나와 있어요. 구글이 이제 구글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린 이 가운데 보시면 구글 커넥티드 카라고 돼 있잖아요. 얘네가 제일 바라는 목표가 지금 그거예요. 자율주행 차를 만들고 그 안에서 유저들이 구글을 통해서 모든 걸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차 안에서 자율주행 차로 운전을 안 하니까 이제 화면을 통해서 유튜브도 보고 구글 플레이 뭐 영화라든지 TV도 보고 음악도 듣고 뭐 문서 작업도 이렇게 하고 원드라이브는 아니죠. 구글 드라이브 통해서 뭐 문서 작업도 하고 여행도 볼 수도 있고 뭐 영어 외국어도 번역해서 볼 수도 있고 이제 지도도 볼 수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분야의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이렇게 나중에 미래를 대비하는 확실한 기업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생각했을 때도 2030년, 40년, 50년 미래를 생각하고 투자를 한다면 구글 외에 도대체 어떤 기업을 투자해야 될까? 구글 말고는 답이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만큼 구글이 압도적인 그런 지배를 가지고 있어서 저는 구매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첫 번째인 구글은 제가 뭐 예전에 왜 구매했는 것도 찍었는데 추가적으로 왜 이제 더 추가적인 부분들을 한번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알려드리게 되었고요. 그 다음 종목은 AT&T예요. AT&T를 산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SK텔레콤과 같이 이제 미국에서 이 통신 시장을 꽉 잡고 있으니까 버라이즌하고 AT&T 둘이서 일단 현금이 고정적으로 잘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5G 시대가 미국도 이제 전 세계로 전국으로 퍼지게 된다면 이제 5G 요금으로도 현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고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여기 기사에 나와 있는 이 타임워너를 인수한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AT&T가 정말 많은 돈을 투자해가지고 타임워너라는 회사를 구매를 했고요. 타임워너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아실 만한 게 워너브라더스, 요번에 그 조커 영화 아시죠? 그 영화를 만든 회사, 그리고 픽처스라는 회사 있고, 그다음 DC 엔터테인먼트라 해서 이거는 이제 슈퍼맨, 뭐 배트맨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CNN, 뭐 TBS 보시면은 많이 익숙한 기업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지금 이거를 이런 타임워너라는 이런 엔터테인먼트 뭐 이런 통신이 아니죠. 뉴스 이런 회사를 왜 구매했을까 생각해보면은 자기들이 가진 통신을 통해서 이런 뭐 영화라든지 워너브라더스 영화나 뭐 뉴스 기사 이런 것들을 원활히 공급해줄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역할을 통해서 이제 그 인원들이 AT&T 통신을 통해서 또 이런 영화들을 보고 뉴스를 보고 한다면 자기들은 광고 수익도 얻고 뭐 영화 수익도 얻고 이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더 이상 통신 회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약간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도 많이 나가고 있는 그런 회사라서 구매를 하게 되었고요. 물론 배당도 엄청나게 뛰어난 회사이기 때문에 구매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주가 수준이라면 거의 6% 7%에 가까운 배당이기 때문에 이건 안 살 수가 없는 회사였죠. 그 다음은 이제 코카콜라예요. 이 부분은 잠깐 끊고 이어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네, 반디캠 이게 무료 버전이라서 좀 끊고 갔는데요. 그 다음은 코카콜라예요. 코카콜라는 이렇게 보시면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코카콜라와 펩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보시면 우위 이 기사를 제가 캡처해 놓은 건데 우위 수준이 있는 거를 이렇게 나눠 놓은 거예요. 근데 우위를 보면은 이제 코카콜라도 많아요. 코카콜라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부분에서 펩시보다 이제 우위에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펩시도 만만치 않아요. 하나, 둘, 셋, 넷, 다 6가지가 되게 우위에 있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제가 주목할 만한 거는 뭐 이런 걸 할 수 있겠죠. 영업이익 부분.
영업이익은 펩시가 더 높고요. 배당 성황률 이건 코카콜라 높고 배당 성향도 높고 증액 기간도 높고 이 세 개 배당 쪽에서는 코카콜라가 유리하지만 어쨌든 펩시 자체가 이제 영업이익도 좋고 뭐 소매가도 좋고 그리고 다양한 브랜드 1조 원 이상 브랜드 수가 한 개 더 많다고 할 수 있고 코카콜라는 어떻게 보면 음료 기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미니메이드라든지 이런 조지아 커피 이런 식으로 이제 음료 쪽으로 많이 나가고 있지만 펩시 같은 경우는 종합식품이라 해서 프라이도스라고 해서 이제 그 뭐라 해야 되죠? 이게 이 도리토스 같은 이런 과자 제품을 많이 파는 회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약간 성향은 다르지만 어쨌든 코카콜라는 이제 음료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고 펩시는 식품 기업 위주의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말씀드린 그 추가적인 한 가지 종목이 그래서 펩시예요. 펩시가 이제 음료보다도 어쨌든 식품 쪽으로 과자 쪽 이런 쪽으로도 잘 나가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좀 약간 많은 그런 상위 포지션을 차지하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는 코카콜라가 더 매력적이라서 구매를 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애플이에요. 애플은 뭐 제가 뭐 말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 기사만 가져왔어요. 보시면은 이때 17년도 기사고요. 애플이 보시면 삼성전자 이제 모바일 사업부 스마트폰 부분하고 비교를 한 건데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영업이익을 보시면 삼성전자는 2017년 이 잘 나갈 때 4분기 영업이익이 2조 4천억인데 애플은 28조예요. 뭐 이 정도만 설명드리고 다음은 왜 구매했는가로 이건 말씀드릴게요. 너무도 이 말도 안 되는 애플은 진짜 종교 같은 회사여가지고 ROE도 50%가 넘고 정말 미친 회사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 거예요. 그 다음은 또 이제 요즘에 슈카님 방송에서 킹타벅스라 불리는 스타벅스예요. 스타벅스도 이 표 하나면 설명이 다 될 것 같아요. 스타벅스 실적이고요. 보시면은 2010년부터 19년까지 쭉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죠. 2010년에 107억 달러에서 260억 달러 거의 2.5배가 올랐고 이제 이게 아래에 있는 보시면은 이렇게 70년에 설립했는데 지금 80여 개국가 31,256매장 거기다가 그 분식 회계로 걸린 루이싱 커피 중국의 커피 대항마였죠. 루이싱 커피도 이제 꼬꾸라져서 이제는 뭐 스타벅스를 막을 자가 없다. 그래서 킹타벅스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기업이다.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제가 맵 개선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맵 개선을 통해서 이제 호주, 한국, 미국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가면 갈수록 일본, 중국 이런 맵 개선이 일어난다면 더 많은 사람들이 그 맥도날드 찾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또 맥도날드의 이런 다양한 시도에 대해서 전 되게 좋게 생각해서 맥도날드에 투자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제 PLT라 해가지고 약간 콩고기 이런 비슷한 비욘드 미트라 해서 이제 소고기, 돼지고기가 아닌 그런 식물성 그런 성분을 사용해서 뭐 콩고기라든지 아니면 뭐 유전자 조작을 한 그런 약간 고기 대체 그런 뭐라 해야 될까요? 이런 고기를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뭐 정말로 이제 동물로 만든 고기가 부족하거나 이제 동물 보호에 의해서 좀 약간 그런 게 양이 제한될 때 이런 뭐라 해야 될까요? 식물성 고기를 통해서 조금 더 뭐 베지터리언도 좀 약간 이제 구매를 할수록 유지할 수 있고 나중에 환경 보호 측면에서도 이런 제품들을 만드는 맥도날드가 나중에 정부의 수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구매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물론 제가 좋아해서 많이 사 먹는 것도 있고요.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많이들 아시는 윈도우, 오피스 이런 걸로도 돈을 버는 것도 있고 엑스박스 아까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제가 구매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에요. 지금 현재 시가총액 뭐 애플하고 1등, 2등을 계속 싸우고 있는데 이 클라우드 시장에서 아마존과 더불어 굉장한 매력이 있다고 생각해서 구매를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뭐 왜 구매했는지 바로 말씀드리겠지만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는 약간 클라우드 때문에 기존 그런 돈을 잘 버는 사업도 있지만 클라우드 때문에 구매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 나이키는 뭐 다들 아시잖아요. 나이키, 아디다스 정말 유명한 업체인데 나이키를 구매한 이유는 기술력이 너무나 뛰어나서예요. 그래서 이건 또 최근 기사인데 이제 마라톤 선수인데 이런 나이키 신발을 신고 뛰었더니 기록이 2시간을 깼다는 거예요. 마라톤 기록을 최초로. 근데 이분이 인터뷰한 걸 보면 스프링을 밟고 뛰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근에는 이런 나이키의 너무나도 우수한 품질력 때문에 이제 나이키 뭐 기술 도핑이라 해서 나이키 신발을 못 신게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 나이키는 엄청나게 기술력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독점적인 시장을 차지하지 않을까. 그리고 에어 조던 같은 그런
엄청난 팬층을 가진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더 잘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구매를 했어요. 그 다음 3M이에요. 3M은 최근에 뭐 워낙 원금이 많이 돼서 많이들 아실 건데, 당연히 마스크는 뭐 제가 말 안 해도 아실 것 같아요. 마스크 전 세계에서 3M 마스크를 못 구해서 지금 안달이 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3M은 그래도 매출이 잘 나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 무엇보다도 뭐 그런 마스크 이런 것보다도 기존에 이런 현금 찬출을 잘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포스트잇이라든지 스카치 테이프 여러 가지 분야로 3M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돈을 벌고 있고, 실제로 회사 같은 데서도 결국은 이런 문구용품을 쓸 때 3M 제품이 다른 저희 한국 중소기업 제품보다 솔직히 품질이 훨씬 좋아요. 써보면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돈을 잘 벌지 않을까. 그리고 배당도 잘 주니까 구매를 했다 볼 수 있고요.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그 다음은 인텔이에요. 인텔을 구매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제 반도체 하면 삼성전자, 뭐 TSMC 대만에, 그리고 인텔도 있지 않을까 싶어서, TSMC 대만 기업은 투자하기가 좀 그래서 반도체 쪽으로는 이제 삼성전자와 인텔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를 구매할 때도 항상, 저는 솔직히 AMD 암드가 좋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인텔 제품을 가장 익숙해서 구매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i3, i5, i7 이런 식으로 세대를 나누면서 쭉쭉 장사를 잘하고 있고, 실제로 저는 뭐 지금 현재 i5 6세대를 쓰고 있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래서 인텔은 계속해서 돈 잘 벌지 않을까 생각해서 구매를 했어요. 마지막으로 시스코예요. 그래서 시스코는 모르는 분들이 많을 건데, 시스코라는 회사는 원래는 약간 방화벽이라든지 뭐 와이파이 이런 잡아주는 공유기, 약간 인터넷 서버 쪽으로 되게 장비를 파는 그런 회사였는데요. 최근에 이제 이런 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줌이라는 중국 회사하고 시스코의 웹엑스라는 이 회사들이 지금 되게 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줌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 뭐 4만 명 정도가 쓰고 있고, 웹엑스는 한 2억 명 정도 쓰고 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이제 이 바이러스가 끝나고 나서도 이거에 익숙해지는 회사들이 많이 생겨날 거고, 그 방문하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화상 회의를 많이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줌이라는 중국 기업보다는, 요번에 루이싱 커피처럼 이런 회계 분식이 있는 중국 기업보다는 아무래도 시스코라는 그 미국 회사가 좀 더 믿을만하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안정적인 그 서버 장비 같은 것들을 팔면서 앞으로도 서버 장비는 계속 수요가 많이 생길 거니까요. 그래서 그 현금 창출 플러스 웹엑스라는 이런 새로운 분야를 통해서 또 많은 돈을 벌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정말 짧게나마 제가 가진 종목들을 쭉 이렇게 분석을 해드렸는데요. 이제 제가 구매한 거에 대한 이런 제 이유를, 철학들을 저는 하나하나 이렇게 갖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철학들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자기가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할 수 있고요. 노후 준비를 하는 그런 투자를 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매한 종목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나는 이런 이유로 구매를 했고, 계속 이제 제가 뭐 50대 60대가 될 때까지 투자를 할 기업들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자,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기업들이 뭐 위기가 온다거나 조금 변화가 생긴다거나 이런 것들은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체크하면서 이 기업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 기업이 제대로 가고 있다면 더욱더 더 투자를 해서 좀 더 배당을 많이 받고 불려가 나가는 거고, 만약에 방향이 좀 옳지 않은 방향으로 간다 싶으면 좀 지켜보다가 판매하려고 다른 쪽으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 11개 종목은 제가 2020년 지금 현재 찍고 있지만, 나중에 유튜브가 계속 된다면 2030년, 2040년, 2050년에도 계속 보여드릴 거예요. 이 기업들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때 가면은 뭐 평가손익이라든지 뭐 보유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제가 한번 공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아직 제가 초창기니까 남들에게 자랑할 만한 그런 수치가 많이 안 나왔잖아요. 근데 뭐 2030년, 2040년, 뭐 하다못해 제가 봤을 때 2022년만 돼도 보여드릴 수 있는 그런 수익률이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나중에 그때 가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앞으로도 미국 주식은 제가 올해는 이제 7대3 정도로 한국 주식 7, 미국 주식 3으로 만들고, 내년부터는 한국 주식 6, 미국 주식 4 그 정도로 6대4 정도로 비중을 맞춰갈 생각이에요.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